84페이지 Thinking 7. 자, 7번째 사유란 뜻이겠지. 갑자기 여기서 옛날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3D 프린터기 가지고 이제 3D 이렇게 얘기했어. 되게 웃겼거든.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글하고 영어하고 혼용해서 쓰는데 이거 되게 촌스럽게 보이거든. 3D 프린터 뭐 이래가지고. 그 전에 그 예전에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 그 절도 사건이 났는데 뭐 이 친구가 좀 어떤 집에 대구인가 이제 어디 수성구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현금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훔쳐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절도를 하면서 보석 같은 것도 이제 금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훔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에 잔뜩 쌓아놨더래. 왜 이거를 쌓아놨냐 그랬더니 이거 처분하면은 이제 들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녹여서 이제 골드바로 만들려고 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경찰서장이 이제 방송에서 금바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금바를 만들려고 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 금바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골드바예요, 골드바. 선생님도 뭐 경상도 사람이니까 thinking 7번째 이렇게 얘기하나? thinking 7. 자, 84페이지에 명리학원에 암합을 취할 때 갑진일과 계묘일은 출령에 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봄철에 그 다음에 무술일과 계유일은 화령에 추동에 생해야 합이 유력해져 좋다고 했다. 뭐 이것은 이제 실자가 암술보다 실자가 이제 계절을 없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이제 구분하지 않으면 왕상기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왕할 때 이 얘기인데 뭐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 그래서 뭐 갑진 계묘는 유간, 술간, 무술, 계유, 묘간, 진간 뭐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건 뭐 그냥 대충 어림짐작 이렇게 적용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전에서는 좀 정교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그냥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은 휴왕만을 고려한 관점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서두에서 실자는 세왕, 허신은 휴왕의 기틀로 효용과 득실을 판단한다고 했다. 여기만 염두하고 있으면 돼. 즉 무술일은 춘절에서 인월과 진월에만 왕기를 띠지 묘월에는 왕기를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고 이와 같이 보정된 서왕을 기준으로 지지의 왕신을 살펴야 한다. 암충과 암합이 다른 점은 암합의 성립에서 팔자의 충이나 암합해오는 허자가 팔자의 실자와 충할 때 합리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다시 말해 암충에 오는 허자가 팔자의 실자와 합하면 합리의 작용력이 제고되지만 암합격은 전실과 충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뭐 몇 번 부언했다시피 허자용신격국에서는 뭐 정교한 이론 체계를 쌓아놓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명례 몇 개만 가지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선생님들이 좀 고심을 했는데 한번 보자. 자자 있고 오가 있다 이러면은 자는 충이 되어서 축을 암합하지 못한다. 이제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자자 미가 있으면은 암합의 허자 예를 들어서 축은 미와 충이 되어서 합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미스야. 요것도 사실은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 선학들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오히려 축을 더 강하게 합리해 온다고 봐 실전에서는. 그 다음에 자자미 이거는 도충자일 때 암충의 허자 오를 자자가 오를 불러올 때 오는 미와 합하기 때문에 합내 작용력이 더 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자자축 요게 좀 문제가 되는데 자축이 합해가지고 기반되어서 합내하지 못한다라는 게 맞을 표현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일단 오를 불러오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실전에서 이걸 다 굳이 따져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수정할 거는 두 번째 자자 미 있으면은 축을 훨씬 더 세게 합내해 온다. 이렇게 일단 보자고. 자, 그 다음에 금옥부 진성금옥부인데 자와 금성진옥부
이거 금옥부라 그래. 원래는 금성진옥부라 그래. 그래서 자와 축은 살을 유압한다. 멀리서 불러온다. 이건데, 자, 여기서 왜 자와 축일까? 이것은 자중개수와 축중개수. 특히 축은 개수와 신금이, 축중의 개수와 신금이 더 사화, 병과 물을 함내하기 때문에, 암압하기 때문에 살을 유압하는 그런 작용력이 있다. 이렇게 다 보자고. 자, 왜 요인가? 왜 건일요? 요동 친다. 요동. 흔들어서 온다 이거야. 그래서 원방의 허신을 아주 멀리 있는 허신을 이렇게 이제 요동시켜서 불러온다 이 뜻이야. 명통부에 갑자일이 자시를 보고 경신, 신유, 축오가 없으면은 롱마 비례라 했다. 롱마를 다 불러온다. 자, 이게 빗자가 들어가면은, 청간, 간압을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자에서 개수가 뭔가 당겨온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실 규정에서 뭐냐면, 경신, 신유를 적은 것은, 금기를 불러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가 쭉 불러올 때, 자사합을 일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중에 경금을 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축과오가 없으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자축 합이 돼도 못 불러오고 좌우충이 되어도 못 불러온다. 이 뜻이야. 그지? 합이 되거나 충이 되면. 그래서 두 개의 자가 살을 합하여 그것으로 토금의 재관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신봉통고에서, 신봉통고는 명리정종이라는 책이야. 장신봉에. 그래서 장남의 명리정종. 그래서 이 사람의 호는 신봉. 그래서 신봉통고에서 인용한 자요사격의 양조를 보면, 자, 갑자가 살을 불러왔어. 살을 불러와서, 여기서 사중에 병화가 다시 또 신금을 불러서 정관을 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건 설하고 생각이고, 그냥 사중 경금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때 해해가 있잖아. 요 두 글자가 다시 사화를 불러오는데 같이 상합해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사화 자체는 왜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상을 허자 용신곡으로 쓸 일이 없고 사중에서 경금을 우리가 비출해서 쓰는데 그 경금을 비출한다는 의미에는 직접 부합되지 않으니까 자요사, 추교사가 조금 다른 거지, 다른 거하고. 그러나 이제 추교사에서는 사중에서 신금들이 쭉 이렇게 신축일주에서 신금들이 이렇게 병화를 비출하는 구조가 되는데 갑자는 그것을 비출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사화에서.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달라. 근데 어쨌든 갑자가 사화의 경금을 인출해서 그것으로 격국이 굉장히 성격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비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와 충하는 글자가 있거나 또 사와 형하는 글자가 명식에 있을 때 더 유용한 것 같아. 실전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제 암충기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은, 신봉통고에서 보면은, 기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병인년에 인진이 갑자인데, 이것도 인사형이 돼가지고 사중경금을 인출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 물론, 허자에서 암신을 인출해서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 근데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저기 147페이지에 보면은, 자, 순서를 읽어보자. 그래서 전조는, 수상직에 올랐고, 후조 또한 대기한명으로 모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일주에 해당되니까 자유사격이 양간이, 정관을 비출하는 구조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사중 경금을 쓰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35번으로 넘어가서 일단 설명해 볼게. 사화로 어찌 간목의 재관을 쓰느냐. 신봉통계에서 장남이 해석하길 자가 살을 합하고 사중병화가 신금을 유합한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장남이 얘기했고, 설하고는 이를 일러 우회곡절로 비난했다. 야, 진짜 틀린 얘기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연령 비연령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 우회곡절이라고 일단 설명을 했어. 원래 이제 우회곡절이라는 말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엉켜서 좀 어렵게 진행된다는 너 참 어렵게 설명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좀
인정권 뜻인데, 원래 우애국제란 말의 뜻은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은 굉장히 수시로 모양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융통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여튼 학문적으로는 이제 하여튼 비난한 거야, 우애국절로. 그래서 이제 심효첨도 갑자 요사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이거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무슨 논거를 넣은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삼명통에서 얘기한 암충결에서 가면 충분히 해석이 되지만, 선생님도 이제 허자에서 이제 인출해서 쓰는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개수일간이나 신축일간 같은 경우에는 사중에 이제 무토나 병화를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이제 비출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갑자일주는 좀 이제 애매하잖아, 그지? 근데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상하게 형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쓰인단 말이야. 갑인 이런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요게 이제 조금 더 사유해 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인권성하고 유력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형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의사의 명식을 봐도 이 어사라는 게 이제 감찰권과 이제 생사시탈권을 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자가 사화를 불러왔을 때 이것도 사신형이 돼요. 그래서 항상 글자의 형이 되는 글자가 있을 때 성립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 왜냐하면 앞에서도 보면은 사의 충이 있고 또 인사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형충이 되는 구조에서 사화가 굉장히 형권을 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정도 접근해서만 사유를 멈출 테니까 너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별로 쓸모가 없다, 그지? 갑자 이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갑자가 요사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인신사회가 있는지 한 번 더 쳐다봐,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도 선생님은 실전에서도 한번 겪어봤어. 그 다음 희기편에서 축을 다봉하면 관을 기피하고 자에서 자살을 보면 허명허리라 했다. 자, 요 대목에 굳이 얽매지 말고 축이 유합한 사중 병무를 관으로 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평진전에서 인용한 추고 사례의 명례인데, 추교사하고 자요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명례를 들어서 예를 들고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형권을 지은 그런 관리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장통자의 명식인데, 신신신이 생시에 인해서 관을 비출한다, 이렇게 봐도 아주 훌륭한 거야, 사실은. 근데 축이 살을 불러오지. 그리고 또 이것도 공교롭게 인사형을 맡고 있어. 그리고 사중에서 인을 비출하고 있다. 사중에 병화를 이렇게 합내해가지고 비합하고 있기 때문에 비출하는 구조가 된 거지. 자, 허신에서 암출기를 지장간을 용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리가 형충되었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임기용배가 술을 불러와서 진술충이 되어가지고 술 중에 정화부터 쓴다. 이런 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은 거지. 그냥 비합하는 구조는 다 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임기용배에서도 이미 예를 들어서, 정화를 이렇게 비출하고, 그것이 패킹 이펙트 같이 해서 무토를 끌고 온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데, 아니면은 또 진중에 있는 글자를 요동시켜서 무토를 쓰는 걸로 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허자가 실자를 충격할 때 이 현상에 대해 가지고는 형충합 실기편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36번의 명조 같은 경우, 신이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진신을, 그러니까 분강용사로 진신을 가지고 있고, 병화를, 그 다음에 또 간목도 가지고 있잖아. 축월에 병화, 간목이 다 있잖아. 이렇게 생시 분강용사로 우리가 용신이 득소돼서 귀하다고 얘기해도 되고, 또 병화를 신신신이 이렇게, 쟁합이나 투합은 불리하지만, 지장 간의 합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했잖아. 여러 가지 쟁합이 되어야만 그것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아마, 그지? 그래서 비출해서 정관을 쓴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고세에 나타나지도 않고 근세도 다듬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산만하게 얘기하는 데도 뭐 같은 얘기니까 이거 몇 가지만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팔자 허자론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그 대가의 바늘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지식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